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이어지는 주말 리그 일정입니다. 주중에 있었던 컵 대회로 인해 각 팀별로 상황이 다양하기에 잘 파악하시고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이외 국내 스포츠 및 프로토 등록 경기들의 세부 분석과 결장자 정보 등 경기 시작 전 최종 조합 배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32회차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의 매치입니다. 먼저 토트넘은 지난 주중 맨시티와의 컵 대회에서 로테이션을 서로 돌린 스쿼드라고는 하지만 결국 2대1로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두고 득실이 명확합니다. 판더벤의 풀백 출전을 감행했던 토트넘은 그를 부상으로 잃게 되었고 이번 경기 득이라면 손흥민의 복귀 가능성이 나름 긍정적으로 열려있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손흥민의 출전 여부는 흔히 말하는 국뽕이라는 의식을 빼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팰리스전 패배 이후 비카리오가 냉철하게 팀메이트들에게 쓴소리를 뱉으며 손흥민 없이는 못이기냐는 말을 했고 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선수들의 투지 부족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라 보여집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 상대를 압박을 하는 운영은 보여주지만 정작 전술적으로 박스 안까지 진입시키는 전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수행력이 떨어졌고 오히려 중원에서 받은 압박의 경기 분위기를 내어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빌라 상대 최근 9경기 7골 3어시스트의 놀라운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손흥민의 출전에 자신 있어 한다는 말을 하기는 했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까지 평가를 할 것이라 말을 아꼈습니다. 만일 손흥민이 나오지 못한다면 최근 홈 3경기 연속 선제골을 허용하고 있는 토트넘인데다 판더벤이 없이 드라구신이 나와줘야 하는 현재 상황의 수비 균열은 좋은 먹잇감일 수 있고 이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시즌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를 제외한 전경기 승리를 하고 있는 토트넘이지만 손흥민 출전 여부에 많은 것이 달렸다고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스톤빌라는 시원하게 카라바오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으나 상대에 미친 선방 속에 득점이 잘 나오지 못했고 결국 카마다의 한 방의 역전을 허용하며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챔스와 리그에서 아스톤빌라의 풀스쿼드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중 경기에 와킨스와 램지 그리고 오나나와 틸레망스, 로저스까지 모두 풀타임 휴식을 부여했고 밍스가 복귀 후 다시 부상 우려가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만 굉장히 건강한 스쿼드로 이번 주말 토트넘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와킨스는 원정 2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는 최근 행보까지 있기에 이번 경기도 로저스와 맥긴이 받쳐주는 공격은 토트넘의 실수가 나왔을 때 한 번에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위력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빌라의 수비가 많이 아쉽다는 평가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은 얼룩으로 남아있고 토트넘이 공격 전술 자체가 압박으로 이루어지기에 실수는 곧 실점으로 나올 수 있다는 리스크가 큰 이번 경기인데 시즌 행보만 본다면 절대 기죽지 않아도 되는 빌라의 경기이고 토트넘과 맞대결을 치르며 마지막 무승부가 12년 5월 달로 최근 20경기 연속 맞대결 무승부 없이 승부를 가려왔기에 지속적인 선제 실점을 하고 있는 토트넘임을 감안한다면 에메리 감독은 여타 팀들처럼 제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 시즌 굉장히 시즌 막판 중요했던 홈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4대0의 참패를 당했고 당시 퇴장으로 대패가 되기는 했어도 이전까지 2대0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도 토트넘 홈 경기는 왜 역배당이 나왔는지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미 지난 주말 비카리오도 팀메이트들에게 손흥민이 없다고 지는 경기를 할 것이냐고 한 소리를 하기는 했으나 냉정한 현실로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공격에서 전술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작정 라인을 올리고 길을 못 트게 된다면 그저 공을 돌리다 역습을 허용하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것이고 토트넘의 강점인 공격 축구가 결과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를 상대로 최근 9경기 7골 3어시스트의 손흥민이 이번 경기 부재한다면 아무리 홈이라고는 하더라도 현재 판더벤도 빠지며 센터백 균열이 생기게 된 토트넘은 와킨스의 위협과 마르티네즈의 선방에 홈 경기임에도 상당히 고전하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리그 3경기 그리고 홈 3경기 연속 선제 실점을 하고 있는 토트넘인 만큼 이번 경기도 빌라가 그냥 무득점 패배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북런던 더비를 제외하고 토트넘이 홈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 우려되는 바가 있다만 빌라도 수비에 걱정이 많은 팀이다 보니 손흥민의 출전을 전제로 한다면 3.5점 기준 오버에 도전하게 될 것이며
이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미리 구매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빌라의 역배당이 토트넘의 승리보다 더 구매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맨유와 첼시의 매치입니다. 먼저 맨유는 지난 주중 테나흐의 경질로 감독 대행을 하게 된 반 니스텔루이의 체제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레스터를 5대2 대파하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A매치 브레이크 이후 합류하게 될 아모림 감독이기에 이전까지 맨유를 잘 닦아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술 체제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4-2-3-1 포메이션이 이뤄지고 있고 이번 경기는 실제 현재 화면에 표기된 스쿼드로 선수 기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미디어에 아모림 감독의 살생부 명단이 예측되어 널리 돌아다니고 있고 완전히 바꿔버릴 맨유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수들의 치열한 플레이가 지난 경기에서도 드러났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쉽지 않습니다. 홈에서 첼시 상대 최근 5승 6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맨유이고 최근까지도 가르나초와 달로의 합이 굉장히 잘 맞다 보니 측면에서 공격은 잘 풀리고 있기에 자신감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첼시의 공세도 이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시즌 동안 부상으로 굉장히 고생했던 첼시였기에 홈에서 최근 2경기를 모두 잡았다고는 하지만 이번 시즌 첼시는 공격에서 속도와 정확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맨유의 문제가 느껴지는 수비는 이번 경기도 시험대에 들게 됩니다. 오나나가 없었다면 실제 실저 수치는 더욱 높았을 것 같은 맨유이기에 이번 경기도 어쩌면 오나나의 선방이 맨유의 승점을 갈라놓을 수도 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두 팀의 매치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무승부인 26무를 기록하고 있고 총 64전을 치르며 나눠 가진 성적상 정말 통계도 칼 같다 보니 어느 참 끝이 더 예리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이번 매치입니다. 반대로 첼시는 뉴캐슬과 리그에 이어 다시 만난 컵 대회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공격은 충분히 가져갔으나 수비의 육탄 방어는 첼시가 뚫어낼 수 없었고 득점하지 못하고 2대0으로 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첼시는 리그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팔머는 챔스 일정과 함께 컵 대회까지 푹 쉬며 최근 완벽한 체력 관리를 받고 있고 부상 선수들의 대거 복귀로 이번 시즌 첼시의 뎁스는 분명히 두텁습니다. 워낙 로테이션을 강하게 돌리다 보니 종종 주전들이 쉬는 경기에 조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으나 이번 경기에는 그런 우려는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팔머는 특히 이번 경기 득점한다면 맨유전에 3경기 연속 득점을 하는 역대 3번째 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 요즘 그의 활약상을 본다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 조항으로 이번 경기 산초는 나올 수가 없다만 네투의 활약을 본다면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가르나초와 레시포드 그리고 마두에케와 네투의 윙어 속도 싸움이 정말 볼만합니다. 서로 측면의 강점이 뚜렷한 양팀이고 수비에서 본다면 첼시도 리스 제임스까지 복귀의 공수에서도 맨유와 비교하더라도 야구 위의 느낌입니다. 센터백들의 문제는 여전하다 보니 최근 7경기 연속 클린시트 실패의 기록이 이번 경기도 실점을 염두하게 한다만 최근 첼시의 리그 경기력으로 본다면 이번 경기도 승점 없이 돌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매서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맨유의 수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 니스텔루이 감독 대행이 운용할 수 있는지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이미 해외 많은 매체들에서도 첼시의 공세가 매서울 것이라며 맨유의 입장에 칼럼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대세적인 현재 여론은 맨유의 수비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에서 최근 달로의 가담과 함께 측면에서 가르나초가 만드는 기회는 확실히 날카롭습니다. 가끔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만 절대적 기회 창출은 분명히 첼시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보니 이번 경기도 양팀의 주고받는 싸움은 치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팀의 전적은 리그 그 어느 매치보다 역대 가장 많은 무승부를 맨유 홈에서 기록하고 있고 지난 2번의 시즌의 경기는 맨유가 다 잡기는 했으나 완전체로 부상자 명단이 가벼워진 첼시는 맨유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생각 이상으로 치열한 승부가 될 수 있고 3.5점의 기준점이 잡혀 있다만 결과적으로 타이트한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대1 내지 2대2 가능성까지 모두 열려있는 이번 경기이고 실제 첼시가 마지막 OT에서의 리그 승리가 무려 11년 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는 맨유의 1 핸디패가 배당상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과감한 무승부의 접근을 노려볼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